한적한 곳에 자리 잡은 캠핑장. 캠핑장을 운영하는 철호님이 오늘의 두 번째 귀하신 몸입니다. 아주 바쁘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48살 박철호입니다. 혈관하고 관련된 게 이제 뭐 고지혈증이나 뭐 그런 게 나와서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고 해가지고 와이프가 신청해보라고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 특히 혈관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는데요. 일하던 중 찾아온 가슴 통증 때문입니다. 왼쪽 가슴이 누가 이렇게 꽉 쥐고 있다가 제가 숨 크게 쉬려고 하면은 약간 찢어지는 느낌? 그런 게 조금 생기고요. 근데 혈관 쪽이 안 좋다는 게 이제 지금 돌연사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40대 뭐 돌연사 이런 게 가장 큰 걱정이기도 합니다. 24시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캠핑장을 운영한 지 2년.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식습관은 엉망이 됐습니다. 아침은 인스턴트 국밥, 점심은 라면인데요. 바쁜 일정 탓에 국밥은 6분 만에, 라면은 5분 만에 다 먹습니다. 그래도 저녁은 좀 챙겨 드시죠. 예, 이제 저녁 먹으려고요. 아, 오늘 저녁 메뉴는 뭐예요? 저녁 삼겹살 먹으려고요. 주변에서 삼겹살 냄새가 하도 많이 나가지고. 야외에서 먹는 삼겹살에 술 한 잔까지 하시는데요. 술을 평소에 즐기시나요? 네, 많이 즐겨요. 일주일에 6, 7일 먹는다고 하면 되겠죠? 큰애가 아빠 왜 자꾸 이렇게 먹어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고생한 나를 위한 하루의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가족과의 시간은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캠핑장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을 데리고서 가족 단위로 많이 오다 보니까 저 있다 보면은 아이들 보고 하면은 저희 애들이 되게 그리워요. 보고 싶고 막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후회는 된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철호님은 이제 가족을 위해 달라지려 합니다. 가족을 위해 큰 결심을 한 철호님이 병원을 찾았는데요. 혈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가족들 중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뭐 협심증 아니면 심장 수술 받고 이런 분 아시는 분들이 있으셔요? 아버지가 스텐트 시술. 아버지가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군요. 두 군데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2군데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철호님의 아버지는 2차례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았는데요. 스텐트 시술이란 좁아진 혈관에 구조물을 넣어 혈관을 확장시키는 수술입니다. 가족력이 있는 거 고지혈증이라 술을 굉장히 많이 드시고 있고 비만하고 뭐 생활 습관 같은 것들도 그리고 위험 인자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혈관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혈관 건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위험 인자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위험 인자가 많을수록 혈관 노화는 빨라집니다. 혈관도 늙습니다. 점점 탄력을 잃어가고 그리고 안쪽에 때가 끼면서 혈관이 이제 좁아지는 거죠. 우리가 동맥 경화라고 부르는데 동맥이 경화가 단단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단해지고 안쪽에 때가 끼는 변화들이 진행하면서 노화가 진행됩니다. 요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조금 아팠거든요. 좀 불편해요. 제가 이제 약간 가슴이 조금
이제 아픈 것도 있었고 약간 어지럼증도 있었고 조이듯 아파요? 꽉 네, 조이듯? 이제 꽉 조이듯이. 그러시군요. 그 심혈관 질환이 여러 개로 나뉘는데 이것과 관련된 증상으로 그러니까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건 첫 번째는 흉통입니다. 가슴이 아플 때 특히 좀 빨리 걷거나 언덕길을 오르거나 뭐 등산을 한다든지 무거운 걸 들고 걸을 때 가슴이 통증이 심해지고 이러면은 요게 협심증의 증상이라고 하고요. 보통 10분 이상 아프고요. 그리고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근경색증을 의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력에 의심 증상까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3고 중에 고지혈에 해당합니다. 제일 문제가 있었던 건요. 근데 아버님이 그런 병을 앓으신 것처럼 일단 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관상동맥에 죽상동맥 경화 변화가 상당히 진행을 해 있어요. 관상동맥이라는 게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 관이 아니라 임금님 쓰는 관이 이렇게 세 개가 심장 위에 얹혀져 있는 혈관이거든요. 이게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다 보니까 다른 혈관보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막히면은 심장이 바로 손상을 당하고 그리고 심장마비가 오면 우리가 생명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그 좌전 하행지라는 아까 이제 이렇게 임금님 관 중에 앞으로 내려오는 가장 크고 중요한 혈관이에요. 근데 이 혈관에는 지금 이제 혈관이 시작되고 나서 이쪽에 이렇게 때가 꽤 많이 껴 있어요. 심장의 가장 크고 중요한 혈관에서 죽상동맥경화가 발견됐습니다. 주로 콜레스테롤 이런 거랑 죽은 세포, 그다음 찌꺼기 이런 것들이 막 엉긴 거가 이렇게 주머니에 살짝 덮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혈관 안쪽으로 밀고 들어와서 그럼 혈관 안에 피가 통하는 길이 좁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혈관의 노화가 더 빨리, 더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죽상동맥경화 변화는 한마디로 혈관 안에 기름때가 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건 이제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그 기름기가 많이 지나간다는 거고요. 그 콜레스테롤이 흐르다가 혈관의 상처난 부분으로 밀려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두꺼워지면서 이제 혈관은 안쪽에 구멍은 작아지게 돼서 피가 잘 안 흐르고 그다음에 혈관이 좁아지는 이런 과정들을 가속화시킵니다. 평균보다 높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가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혈관 벽에 쌓이면 죽상경화반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혈관을 막고 혈류를 방해하게 되는 거죠. 이 죽상동맥 경화반이 그 구멍 자체를 반 이상 좁히면은 이제 저희가 협착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흔히 협심증이라고 많이 이제 진단을 좀 하게 되고요. CT 검사에서 방향에 따라서는 한 반 이상 50% 이상 협착이 의심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저희가 조금 더 진행을 해볼 거고요. 결국 추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관상동맥 그 조영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 협착이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30% 정도니까 아직 피가 흐르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남은 부분이 25%밖에 안 되게 되면은 보통 증상이 생겨요. 그러다 막히면 이제 심근경색증이 되는 거거든요. 죽상동맥 경화 변화의 위험인자들을 그러니까 평생 관리하고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반 이상 막혀 있으면 협심증으로 보는데요. 철호님은 30%가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스텐트 시술은 안 해도 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제 거기서 더 진행하면 아까 불룩하게 생긴 그 죽상동맥 경화반이 톡 터집니다. 지나가던 빨간 피랑 이 찌꺼기랑이 엉기면 혈전이 생겨요. 액체가 흘러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고체 덩어리가 혈전이 생기니까 혈관을 탁 막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 막힌 그 혈전으로 막힌 부분이 머리 혈관이면 그럼 이제 이게 뇌졸중, 뇌경색이 되는 거고요. 심장혈관이면 심근경색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그냥 계속 가다면 이게 이제 결국은 돌연사나. 그렇죠, 맞습니다. 갑자기 그냥 돌아가시거나 주무시다 돌아가는 그런 것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검사 결과. 생각이 참 많아지네요. 그래도 원래는 아까 딱 그 얘기 했는데 애들 생각.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운동을 한다든지 건강한 식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본인이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 인자들을 조절하면 위험이 많이 낮아집니다. 운동은 이 심장 혈관의 건강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제 운동의 수준이 너무 높아버리면 뭐 혈관에도 오히려 이제 과중한 부담을 줄 수가 있고 혈관들이 적당히 긴장하고 발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적정한 선에서 운동하는 것이 이제 가장 혈관 건강에는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실 운동은 혈관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입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 4단계를 먼저 배워봤습니다. 유산소 운동의 자세한 방법은 귀하신몸 홈페이지에서 귀하신 팁을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근력 운동인데요. 다 하체 운동이네요. 이 피가 내려가고 나면은 올라올 때는 발에는 심장이 없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혈관인 정맥에 결국 정맥을 누군가 좀 짜주고 이렇게 해야 피가 원활하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짜주는 역할들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허벅지나 엉덩이의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은 칼로리들을 충분하게 소모하는 게 필요한데 기초 대사량을 늘린다고 흔히 말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이 허벅지나 엉덩이나 이런 큰 근육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인 종아리 근육 운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깨 너비로 발을 벌려주시고요. 팔은 허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때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지는 느낌에 집중해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앞 허벅지 근육 운동을 진행하겠습니다. 허리를 최대한 곧게 세워주세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무릎을 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한번 내려보세요. 발이 툭 떨어지지 않게 속도를 조절해가면서. 그러면 여기 허벅지 앞쪽 부분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지실까요? 어떠세요? 뒤가 당겨. 앞에는 힘 안 들어오세요? 여기 맞아요. 무릎 위쪽 부분인 대퇴사두근에 힘이 들어가실 겁니다. 여기가 무릎 위 허벅지에 자극이 가도록 천천히 올리고 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하실 운동은 엉덩이 근육 운동입니다. 발은 어깨 너비로 이렇게 벌려주시고요. 손은 살며시 얹어놨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손은 허리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다리를 옆쪽으로 들어주실 겁니다. 두 개. 이렇게 옆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옆이나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앞에 딱 정면 보시고 이쪽 다리 힘으로만 올려주셔야 돼요. 하체 힘으로. 왼쪽 의지하게 돼. 그죠? 근데 최대한 힘을 빼주셔야 돼요. 이쪽으로 그냥 손을 얹어만 놨다 생각해 주시고. 다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맞아요. 종아리부터 엉덩이까지 하체 운동을 해봤는데요. 어떤가요? 평소에 안 쓰던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름 근육통이 좀 생기는 것 같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2가지 방법, 운동 그리고 식단입니다.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을 막을 수 있는 3조 식사법을 공개합니다. 일단은 혈압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금 섭취를 줄이셔야겠죠.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솔루션은 젓가락 식사 방법이에요. 젓가락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이유가 국찌개, 국물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젓가락으로 식사하는 식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소금 섭취량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준비한 게 콩나물국이에요. 국을 젓가락으로 어떻게 먹나요? 먼저 숟가락으로 3번 국을 떠보고요. 젓가락으로 한 번 더 다시 덜어보실게요. 젓가락으로도 3번 국을 떠봤습니다. 확실히 국물 양이 많이 차이 나죠. 보셔도 국물이 거의 없다시피 하시죠. 그래서 사실은 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 건더기를 그냥 반찬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국하고 찌개는 그냥 아예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식혀서 섭취하는 것도 나트륨 섭취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뜨거울 때는 간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국밥집 같은 데 가시면 팔팔 끓어서 나오는 거 드시고 바로 신겁내하고 새우젓 넣으시죠. 네, 조금 식힌 상태로 두면은 그때는 간을 조금 더 잘 보실 수가 있거든요. 뜨거운 국이나 찌개는 조금 식힌 후에 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조절하는 솔루션 설명 드릴 건데 꼭꼭 씹어 먹기 챌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철호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식사하실 때 보통 시간이 몇 분 정도 걸리시는 것 같으세요? 바쁠 땐 5분 안에 먹고 끝나죠. 잘 아시는군요. 국밥은 6분, 컵라면은 5분 만에 먹었습니다. 보통 식사를 시작하게 되면은 20분 정도가 지나야 이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최소 식사는 20분 정도 하시는 게 필요하겠는데 오늘 각각 몇 번씩 씹고 삼키실 건지 목표를 정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40번은 어려울 것 같고. 네. 저도 그럼 25번? 25번이요. 식사 속도가 빨라질수록 고지혈, 고혈당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지혈증을 이제 잡는 솔루션, 바로 무지개 식사 방법입니다. 이제 피 속에 껴있는 지방을 많이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빨강, 주황노랑, 초록, 흰색, 보라검정.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무지개 맞네요. 처방된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바꿨습니다. 여전히 평화로운 캠핑장.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는데요. 일이 없어도 늘 앉아만 있던 철호님이 달라졌습니다.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종아리의 근육의 힘으로 심장으로 피를 이제 보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아리가 이렇게 힘이 팍 들어가서 혈관 건강을 위한 운동도 매일 하고 있는데요. 네? 인스턴트 음식, 라면, 삼겹살에 소주가 전부였던 식단도 이렇게 건강식으로 바꿨습니다. 예전에 삼겹살에다 소주를 저녁에 드셨을 때는 하루 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보상이라고 하시면서 드셨는데 요즘 보상은 운동? 운동하면서 오늘도 건강해졌다. 철호님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가족입니다. 그때 병원 갔다 오셔서 네. 사실 약간 울컥하셨거든요. 네, 조금 애들 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미안해서. 가족이죠. 가족을 생각하면 무섭죠. 3주 잘 지내셨어요? 체중 한 3.5kg, 한 4kg 가까이 좀 올해 들어서는 지금 술을 한 번도 안 먹고 있고요. 그 경동맥의 두께 이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얼마나 좋아졌다 이렇게 봤는데 얇아지면 좋은 거거든요. 두꺼운 게 안 좋은 건데. 혈관벽의 두께 얇아졌나요? 그러니까 아까 0.6mm였는데 지금 한 0.5mm 정도. 그래서 어쨌든 방향 자체가 조금 좋은 쪽으로 진행을 해서 일단 뭐 노력하신 결과라고도 볼 수 있고 다행이고요. 작은 변화지만 놀랍네요. 혈관 노화의 주범인 고지혈은 어떤가요? 일단 총 콜레스테롤이 223에서 106으로, 중성지방이 164에서 100으로. 진짜요? 그리고 이제 LDL 콜레스테롤 이게 이제 저밀도 지단백이라고 이제 이게 144에서 35로. 그래서 지금 그 관상동맥의 죽상동맥 경화 변화를 생각하면 이 LDL 콜레스테롤을 한 70 밑으로, 그리고 제일 좋은 건 55 밑으로 조절하는 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35까지 내려가서 일단 조절은 잘 됐고요. 일반적으로는 160 이하면 정상인 LDL 콜레스테롤. 하지만 철호님은 죽상동맥 경화가 진행 중이라 70 이하로 낮춰야 했는데요. 35까지 내려갔습니다. 노년을 병원에서 보낼 거냐 아니면 집에서 보낼 거냐. 피부에 주름 하나가 더 생기는 것보다는
혈관을 좀 더 탱탱하게 유지를 하고 죽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